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문제집을 채울수록 모두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대치동 캐슬입니다. 오늘은요, 학생들이 공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알려져 있는 노력, 즉 열심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제목에서처럼 상식이랑 다르잖아요. 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수학이 망할 수 있을까요? 우리는 흔히 수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 한 가지를 꼽는다면 노력을 꼽는 경우가 있습니다. 실제로 그 노력을 많이 한다면 과제도 열심히 해오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모두가 즐거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저는요, 이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.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노력이 어느 순간에는 큰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많이 지도해보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. 이 문제는요, 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심화수학을 풀 때의 문제점이랑 약간은 비슷할 수 있는데요.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자기의 힘으로 온전히 100% 과제를 해올 수 없을 때 노력의 힘으로 그 과제를 채워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. 학생이 정말 착하고 열심히 할수록 과제를 더 열심히 합니다. 당연하겠죠.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과제가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제가요, 과거에 지도했던 두 학생이 있거든요.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. 둘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요. 또 잘했습니다.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부터 쭉쭉 올라갈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서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도 학생이 숙제를 열심히 해오고 잘 이해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. 학생의 입장에서도 배우면 배울수록 실력이 높아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 없이 잘 중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,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가면서 약간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. 한 학생은요, 중학교 과정과 똑같이 어떻게든 그 과제를 충분히 채워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. 물론 그렇게 풀어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 그게 안 되면 해설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과제를 완벽히 동그라미 아니면 세모로 채워왔던 거죠. 하지만 다른 학생은 약간 달랐던 게요, 자기의 힘으로 과제를 해보다가 안 되면 그 뒤를 아예 안 풀어왔습니다. 이해가 되셨죠? 통상 뒤에 학생이 과제를 깔끔히 해오는 경우가 3분의 2 정도 됐고요. 과제를 못 해오는 정도가 3분의 1 정도 되었습니다. 대략 70%의 완성도로 과제를 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앞에서 과제를 다 해온 학생과 뒤에 과제를 70% 해온 학생들 둘 중에 어느 학생을 더 좋아하실까요? 예상하셨겠지만 선생님들은 뒤에 학생을 훨씬 좋아합니다. 왜냐면 자기의 언어로 완벽히 과제를 해온다면 그 학생은 자기가 해온 과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그 학생이 해온 과제 중에서 너 이거 풀어봐 라고 했을 때 자기의 언어로 분명히 풀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요, 그 학생이 해온 과제는 오케이, 너가 잘했다고 믿고 그 학생이 해오지 않은 나머지 30%를 수업 시간에 채우면 됩니다.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은 100%의 과제를 높은 퀄리티로 마감할 수 있는 것이죠. 하지만 과제의 수준이 자기의 역량보다 높은데 필사적인 노력으로 과제를 다 채운 학생들은요, 그 학생이 풀었던 문제를 몇 개를 다시 풀어보라고 하면 그 중에 몇 개는 풀고 몇 개는 풀지 못합니다. 이 말이 되게 슬픈데요. 몇 개는 풀고 몇 개를 풀지 못하면 그 학생이 했던 과제를 모두 다 점검해야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선생님 입장에서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이유가요, 중학교 과정에서는 과제량이 많지 않고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이 해온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훑을 수 있는데요, 고등학교 수학부터는 과제량이 100문제 이상으로 되게 많고 그 한 문제 한 문제의 풀이도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해진 시간 내에 그 학생의 모든 풀이를 점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게 되면 그 교재는 다 채워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다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. 여기서 가장 큰 역설은요, 학생이 모범생일수록 이렇게 과제를 채우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. 저는 공부와 인생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, 열심히 하면 할수록
반드시 피할 수 없는 함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실은요, 이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거나 잘하지 않는 학생들은요, 빠지지 못하고 쉽게 선생님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풀이를 보면 그 풀이가 엉성하기 때문이죠. 하지만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일수록 그 과제를 보고 이 학생이 완벽히 이해하고 푼 문제인지 적당히 알았는데 열심히 과제를 채운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럴 때 그 학생이 더 잘해보려는 노력이 그 학생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? 그것은 바로 정직한 배움입니다. 저는 이것을 지적 정직성이라고도 하는데요. 그것은 자기가 알면 안다,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. 이것은 자기가 이 지식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메타인지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. 자기가 그 해당 지식을 완벽히 알고 있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픈하냐 오픈하지 않느냐에 관한 품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저는 단언컨대 수학 공부가 어려워지면 질수록 이 정직한 배움이 그 학생의 성과와 연결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올라갈수록 과제의 양은 많아지고요. 그 풀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외부인이 그 학생의 퀄리티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. 그럴 때는요, 학생이 정직하게 자기의 상황을 오픈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야 그것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학생이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한다면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장단점을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는 정직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실은 이 부분은 학생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. 주변에 학부모님과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해결책은요, 그 학생이 솔직하게 정직한 배움을 오픈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 학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과제를 조금 못 해올 수 있거든요. 그럴 때 괜찮다고 하는 용기와 또는 학생이 자기의 예상과 다른 질문, 즉 우리들의 기대보다 더 쉬운 것을 물어보고 오픈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고 잘했다고 격려하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.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단순한 양보다는 퀄리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 학생은 정직한 배움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저의 영상을 통해 똑똑한 학생들이 빠지게 되는 애매한 퀄리티의 과제를 현명한 방법으로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매일 반복하는 작은 축척의 힘을 믿습니다. 저는 태치동 캐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